네, 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해석법입니다. 회로 해석법.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전류, 전압, 저항을 가지고 다양한 회로를 꾸며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 이 내가 A라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한 저항에 과도하게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또는 전압이 많이 걸려서 이 부하가 강하게 걸리면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를 잘 분산시켜 줘야지만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직렬 회로랑 병렬 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뭐 전압도 한 개가 아니라 전압이 소스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복잡한 회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키르히오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강력한 툴이니까 이 회로를 이해함에 있어서 키르히오프 법칙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웬만한 회로들은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요번에 목표는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그다음 KCL, 그리고 KVL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류와 전압 계산은 실질적으로 복잡한 회로에서 항상 바뀌는 부분만 있어요. 내가 어떠한 A라는 시스템 꾸며놓고, 여기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떠한 저항이나 또는 어떠한 모터나 그런 부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나머지 회로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나의 구성 요소, 시스템으로 보고, 내가 바꾸는 부분만 계속 바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을 전류의 전압 계산이라고 하는데, 얘는 태분안이나 아니면 어, 노턴이었나요? 노턴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전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갈 수 있으면 여기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 해석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복잡한 회로를 갖다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화시킨 것을 각 회로별로 어떠한 전류값이, 어떠한 전압값이 가는지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이 어떠한 저항에 흐르는 값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복잡한 회로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만약에 이러한 간단한 회로들, 간단한 회로는 전류 I 값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서 다시 전류 I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 I 이니셜과 I 파이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엔 I라고 하는 것은 전류, 물방울의 개수죠. 물방울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이면은 개수. 근데 시작하는 값과 나오는 값이 항상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회로 안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회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좀 회로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항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럼 전류가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그리고 전압은 여기가 높을까? 여기가 높을까?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혼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최적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빠르고 쉽고 그리고 아주 이론적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르히오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지금 뭔가 지금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 키로히오프 커런트 뭐예요? L이 뭐죠? L이 로우인가요? 키로히오프 커런트 로우고 키로히오프 볼티지 로우입니다. 그래서 법칙 둘 다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어떠한 규칙 또는 이론 같은 경우, 띠오리라고 하는 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많은 이론을 얘기하고 있고, 논문 같은 거 쓸 때. 하지만 이론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지만, 로우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이 키르기호프의 전류 법칙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들어가는, 들어오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다. 라고 하는데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전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일 간단한 예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 I, 물방울의 개수죠. I의 개수와 그 다음에 나오는 I, F의 개수, 물방울의 개수는 바뀌나요? 절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즉, 여기서 내가 100개의 전류를 흘려보냈어요. 그럼 여기 도착할 때 몇 개가 도착한다? 100개가 도착합니다. 물론, 물방울이 흘러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를 뺏긴다던가.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가죠.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감소하면서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열 때문에 에너지를 일부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방울의 개수는 증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단순한 구조가 있어요. 이 단순한 구조가 있는데 이 단순한 구조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쪽 방향으로 I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네. 그러면 얘는 I final 1, 그다음에 I final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물방울의 개수는 100개예요. 만약에 길이 똑같이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물방울 개수와 여기에 물방울 개수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반반씩 나눠가지고 50, 50일 겁니다. 여기에 100이면은.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공식은 I initial과 I final I 더하기 I final I가 아니죠. 1이죠. 1. final 2가 됩니다. 즉, 내가 들어가는 전류의 총량과 나가는 전류의 총합이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오고요. 하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오는 전류의 합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I 이니셜 1과 I 이니셜 2, 그 다음에 IF1과 IF2가 어떻다? 같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들어가는 물방울의 개수와 나오는 개수는 항상 일정하다가 바로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 KCL이라고 하는 키르히오프 커런트 로우입니다. 자, 그럼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은 무엇이냐? 한 패회로에서 모든 전압값의 합은 어떻다? 0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하나만 그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로를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만약에 10볼트예요. 10볼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출발할 때는 10, 도착할 때는 0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출발하는 값과 도착하는 값이 어떻게 된다? 다 가면서 에너지를 소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서 에너지 소진한 거죠?
그렇죠. 바로 저기 저항값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값을 소진하게 되는데, 즉 얘가 가지고 있는 10V를 여기서 얼마만큼 소비했다? 즉 마이너스 10V만큼 썼다는 거죠. 전체 전압의 합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V4는 0이다. 즉, 다 모든 거 됐을 때마다 0이다. 만들어지는 것만큼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돼요. 요거는 어차피 10V라고 건전지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저항이 되죠? 전압이 되죠. 저항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I 값이. 그러면 V는 IR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기서의 전압값은 IR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두 개를 10V와 더하기 IR이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0이지만 IR이 10V가 되는 거고, 만약 R 값이 5다. 그러면 I는 2암페어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V는 IR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여기가 V 값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전압만큼 어떻게 된다? 모든 전압은 소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세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엔 어떻다? 여기에 들어가는 값 또는 나오는 값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값이 일치한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쭉 선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한 점, 노드라고 하는 한 점을 갖다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전류의 방향을 지정해 줘야 돼요. 방향.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I가 흘러가게 되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I1 더하기 I2, I3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것 I1은 I2, I3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됐다 라고 하면은 나오는 것밖에 없네요. 나오는 것밖에 없으면 얘를 갖다 넣읍시다. 안쪽으로. 이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I3가 I1과 I2로 저장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값이 바뀐다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직접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보다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을 갖다가 지정해라. 나오는 값을 지정해라.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지정해라.가 가장 KCL, 즉 전류 법칙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CL의 예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들어온 전류가 2A, 3A고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가 4A, 1A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 5A, 그 다음에 나가는 거 4A. 좀 방향 잘못됐죠? 다 나가고 있으니까. 얘를 들어온 전류 그려줄게요. 다시. 들어온 전류. 이렇게 들어온 게 얘는 아니죠. 들어온 전류 2A, 4A하고 나가는 전류가 3A와 I다. 아니네요. 다시. 여기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
2A하고 3A만 들어온대요. 그러면 얘와 얘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요렇게 들어오고 있고, 요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와 여기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는 얼마다? 5A. 나가는 전류는 4A 플러스 I가 되는데, 당연히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1A다라는 것을 쉽게, 정말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전류의 방향이 10개, 20개가 됐든 결국엔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압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V는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IR2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런 회로가 될 것 같아요. 저항 하나, 저항 둘. 딱 요것만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하지? 라고 할 텐데, 어,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간단한 예니까 전류의 방향 먼저 지정해 볼게요. 전류의 방향을 나는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I.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리를 한번 그려줍니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고리가 만들어지면은 한 여기 부분만 먼저 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만, 여기만 띄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는 10볼트죠. 자, 그런데 얘가 방향 어떻게 되죠? 요렇게 지나갑니다. 10볼트가. 그러면 이쪽은 왼쪽은 10볼트고 우리가 왜 오른쪽은 0볼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방향이 0에서 10으로 흘러갑니다. 0에서 10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증가를 했나요? 감소를 했나요? 전압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부위는 얘가 10볼트가 돼요. 10볼트가. 즉, 전압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값은 어떻게 되죠?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 그 다음에 고리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이 저항을 지나면서는 전압을 사용합니다. 전압 상승, 전압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면 전압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만 따로 떼서 보면은, 보세요. 전류의 방향 어느 쪽? 오른쪽. 고리의 방향 어느 쪽? 전류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전압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IR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따로 떼서 보면 전류의 방향, 윗방향, 고리의 방향, 윗방향이죠. 그럼 이 두 개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전압을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압을 총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는 만약에 내가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 움직이는 고리의 방향이 같아. 그러면 전압 플러스.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전압의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10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전압이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항은 전류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전압이 마이너스, 즉 내가 지나가는 방향에서 전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전류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면 전압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콱콱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키리오프는 앞에서 얘기한 이 고리 법칙과 요 네 가지만 외우면은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인데 계산기 사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월요일 날 계산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페에로라고 되어 있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전원 10V, 그다음에 저항 2옴, 3옴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10V고 2옴, 3옴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느 쪽? 이쪽 방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고리의 방향은 어떻게?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진행 방향 봐보세요. 진행 방향 보면은 요 네모, 이 여기 전압 부분, 이 건전지 부분만 봤을 때 고리의 방향과 저 건전지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과 저항의 방향이 이옴에서는 전류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되겠죠. 왜 전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방향도 마이너스 3 I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두 개 합치면은 10볼트는 5 I가 돼서 I는 2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풀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 아래 방향 했는데 내가 고리 방향을 반대로 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고리의 방향을 반대로 그렸어요. 그럼 고리는 이렇게 거꾸로 돕니다. 이렇게 거꾸로 돈다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10에서 0으로 가죠. 즉 깎인 거예요. 거꾸로 돌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의 전압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3옴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쪽 방향이죠. 전류 방향이. 그리고 고리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고리는 아래로 돕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 고리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얻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3i.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리의 방향은 왼쪽,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 그래서 플러스 이 i가 되고요. 여기는 다시 다 합치면은 한 바퀴 다 돌면은 만들어진 것만큼 쓰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더하면 또 5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0볼트를 이항시켜 주게 되면 10이 되기 때문에 i는 결국엔 2암페어. 즉 처음에 풀었던 요 값과 나중에 풀었던 요 값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류는 뭐다? 들어가는 것만큼 다 나온다. 그리고 전압은 한 바퀴가 되면 0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전류를 해석한 전류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키리오프 또는 키리표 법칙을 사용한다. 방정식을 세운다. 미지수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 원리는 결국엔,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7 번, 8 번, 9 번, 10 번, 11 번, 12 번, 13 번, 14 번, 15 번, 16 번, 17 번, 18 번, 19 번, 20 번, 21 번, 22 번, 23 번, 24 번, 25 번, 26 번, 27 번, 28 번, 29 번, 30 번, 31 번, 32 번, 33 번, 34 번, 35 번, 36 번, 37 번, 38 번, 39 번, 40 번, 41 번, 42 번, 43 번, 44 번, 45 번, 46 번, 47 번, 48 번, 49 번, 50 번, 51 번, 52 번, 53 번, 54 번, 55 번, 56 번, 57 번, 58 번, 59 번, 60 번, 61 번, 62 번
전류의 방향은 내가 임의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풀었을 때, 아, 여기 전류가 플러스 값이다, 마이너스 값이다. 로 나오기 때문에 방향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다 나오거나 다 들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어디가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와 있죠. 음수가 나오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반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건 한번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한번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책이 여러분들 페이지로 가면 한번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5장이죠? 5장에 한 문제만 풀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어디에 있을까? 5장이. 자, 요거 한번 봐봅시다. 요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어, 풀이가 나와 있지만 한번 요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노드라고 하는 점을 이 지점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지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건 다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면은 요거 그냥 합성조합으로 문제 풀어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합성조합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번 다만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루프를 거꾸로 해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노드 1번을 갖다가 했을 때 노드 1번 했을 때 한번 봐볼까요? 노드 1번이 있고요. 하나, 요렇게, 둘, 셋. 전류의 방향까지는 안 바꿀게요. 전류를 I1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2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I3도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루프는 얘를 거꾸로,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루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식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이 루프에서 요 루프를 거꾸로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건전지 먼저 봅시다. 건전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나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나요?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한다는 것은 여기가 12V, 여기는 0V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전압값은 마이너스 12V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얘는 루프에서 회전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즉 고리의 방향, 이 EK라고 하는 EK 옴에서는 고리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근데 전류의 방향이 어떻다? 아래 방향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얻는 거죠. 전류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같아야지만이 저항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고리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2K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입니다. I2가 되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대로 쭉 지나가가지고 이 고리의 방향 I1의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 여기서 쓸까요? 2.5K의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 고리의 방향 어느 쪽? 왼쪽이죠. 그럼 두 개 어떻다? 방향이 반대다. 그럼 에너지를 잃는다, 얻는다? 그렇죠. 얻는 거죠. 얻으면 우리가 K, 어, 뭐죠? KVL,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이에요. I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KVLA에서 여기는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육도 거꾸로 돌린 거죠. 이렇게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EK옴, EK옴. 여기서는 EK옴에서는 전류의 방향 어느 쪽이었어요? 아래쪽이었죠. 왜? 전류의 방향 그대로죠. 전류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루프예요. 얘는 첫 번째 루프 A고요. 여기는 루프 B가 됩니다.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 근데 고리의 방향도 여기를 지날 때 보니까 아래쪽이죠. 왜? 보세요. 똑같은 EK를 지나고 있습니다. EK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는 고리의 위쪽 방향, 고리의 방향 위쪽 방향이고 하나는 고리의 아래쪽 방향이죠. 요거 헷갈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은 EK용 요 지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고리를 왼쪽에서 그렸는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그렸는지에 따라서 고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6kΩ은 전류의 방향 아래쪽 그 다음에 고리의 방향은 위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i3와 i2와 i1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것일까? 항상 노드, 이 점부터 시작해서 점까지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 i1입니다. i1이 여기만 지금 실제 그려져 있지만 실제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i1으로 가가지고 다음 노드 끝나는 지점까지 i1으로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2는 마찬가지로 시작점부터 끝까지 노드점까지 쭉 이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i3도 마찬가지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걸 그려주느냐? 여기다 그려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EK형부터 봅시다. 고리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어떻다? 같다. 그럼 에너지를 얻는다, 잃는다? 그렇죠. 에너지, 전압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E, 아이고, E, K, I, 근데 위에서는 얻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얘는 고리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6KI3가 되고 얘가 어떻다? 0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지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수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 수식, 2번 수식.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일이 안 났죠. 왜? 우리가 하나 안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요거. 요 수식을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 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의 합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수식이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정리하는 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이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I1, I2, I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오는 값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1은 3A, I3는 0.75A, 75mA, 그다음 I2는 2.25mA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합성 저항으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런 거 있죠. 요쪽에도 전원이 달려 있고 요쪽에도 전원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원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냥 합성 조합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키르히오프가 가장 크리티컬하게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그, 이 푼 문제를 레포트 형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5-4번을 문제를 풀어서 레포트 형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꼭 반드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태분함이나 노턴 같은 정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뺄 예정이라 차후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준비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